여기는 후기 인상파들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출신 폴 세잔의 풍경화입니다. 세잔의 이런 풍경화는 처음 봤습니다. 색상이 레트로하네요. 인물화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집에서 못 보는 작품들이 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현실에는 이런 빛이 없어요. 감각적으로 빛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주 센트 빅타르 산입니다. 여기로 오면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오일을 많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광택이 많습니다. 왼쪽 작품은 화집에서 자주 나오지만 오른쪽 작품은 처음 봤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강한 타치를 넣었네요. 되게 오일을 많이 섞여서 빈시돌이나 그런 거 많이 섞여서 그린 것 같아요. 이것도 세잔 작품인데 그림마다 린시드 오일을 많이 섞여서 그린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는 것 같네요. 감히 피사로 파츠가 붙이는데 색깔이 좀 미술은 인상파이프 이때까지의 미술의 개념에 대립하여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고 그것도 미술의 개념의 흡사함을 반복하면서 미술의 개념을 확장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넓어졌지만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지 언제나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흐의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드가의 작품이다. 그가 사진도 참고해서 그렸는지 궁금합니다. 이 피카소 큐비스무 그림은 타치가 매우 섬세해요. 타치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조상화도 세잔처럼 얼굴을 한 톤으로 밝게 그리고 있습니다. 명암이 거의 없어요. 이 공간은 햇살이 많이 들어오고 청량한 느낌이 들어요. 추상화가의 1인자 러시아 칸딘스키입니다. 음악을 시각화시킨 작품 많이 그렸어요. 이쪽은 형이상학을 주제로 그린 초현실주의의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드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높은 풍경 안에 등장하는 모티프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수정을 많이 하진 않고 한 번에 디테일까지 쭉 그린 것 같아요.
여기부터 현대미술의 공간입니다. 현대미술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매체로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천, 실, 흙, 철 등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요. 미래의 표현의 가능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품은 정말 추상적이네요. 이건 새나 나무인가요? 동양의 한자 같습니다. 추상화는 무엇인가를 상상시키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사람은 잘 모르는 것에 흥미를 느끼잖아요. 무엇을 추상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미국 화가 제스파 존스입니다. 무언가 다양하게 붙여 있어요. 보고 있어도 단순히 재미가 있습니다. 컨셉은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강력한 색과 다이나믹한 구도, 그리고 그림에 붙여진 판입체 물질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밑에 옷걸이가 있네요. 이 손은 좀 징그럽네요. 스페인의 추상표현주의의 안토니 타피에스입니다. 믹스메디아라고 해서 점토와 대릭석 가루의 물감에 섞고 폐지, 실, 카펫 등의 다양한 소재를 섞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왠지 스페인답다고 느끼는데 어떠신가요? 미국 바지니아주 출신의 현대 추상화가 사이톤볼입니다. 실물을 오늘 처음 봅니다. 낙서처럼 보이는 작품이지만 그만큼 여백은 살리고 자유롭게 그리는 분입니다. 화면에 그레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소리 없이 그리고 있어요. 여백은 화이트를 바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캔버스 그대로를 남기고 있네요. 이 작품도 화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종이나 다양한 것들이 부착되어 있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미술할 때 준동 욕구 같은 것을 느꼈어요. 원래 여백은 동양에서 산수화처럼 많이 남기지만 서양에서는 이때까지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화가는 여백을 살리면서 서양과 동양의 감성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사람에게는 때때로 여백이 필요해요. 쉴 수 있는 공간, 마음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못 들어가겠죠.
이것은 크고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근사하네요. 컷일까요?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건 부럽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입니다. 이것도 화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근사해요. 왜냐하면 여백에 흰색이 두께가 있고 물감이 오래돼서 생긴 균열이 보입니다. 단순한 흰색이 아니네요. 딱딱해 보이고 도자기 표면 같아요. 반질반질하고 물감으로 추상화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미술가 마르셀 듀샹의 그림이네요. 화가는 여러 철학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도 한데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렸을까요? 이것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철학서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깨진 오브제는 철학에서 언급하는 인간 한 면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술사에서 이슈가 된 셈이군요. 병기를 미술관에 설치함으로써 예술품이 된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보면 더 값싼 병기인 것 같고 닦지 않는 건지 일부러인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근년에는 설치미술이나 자연안에 내어진 나무나 돌을 사용해서 거기서 작품을 만드는 랜드아트 등 미술의 개념은 더 넓어지고 있어요. 더 인터넷이 보급되어 버추얼한 세계도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술관도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해집니다. 물의 소리가 힐링됩니다.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톤로 모양이 독특해요. 여기는 아메리칸 아트의 공간입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림들에 끌리네요. 특히 이 폭포 그림은 정말 좋네요. 바위가 단단하고 흘러내리는 물과 잘 어울려요. 이번에 소개한 작품들은 수많은 작품들 중 겨우 일부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어요. 미술관의 매력은 작품을 봤을 때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곳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니까요. 인간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무엇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귀한 가치를 예술로 남긴다면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예술가의 육체는 세상을 떠나도 작품에는 그의 영혼과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